반갑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진흥과장 서승일입니다. 오늘 2015 정보과학 포럼 아주경제에서 주관되고 있는 이 포럼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클라우드를 통한 IT 강국 제도야. 이게 바로 우리가 클라우드법을 제정했던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에 맞춰서 정보과학 포럼을 적절한 시기에 지난 클라우드법 시행이 9월 28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 시기에 맞추어서 이런 포럼을 하고 포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며 이런 자리에서 제가 주제 발표하게 된 걸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통과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의 주요 내용과 그런 법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드는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CT 어떤 활용 방법의 패러다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밑에 그 그림이 있듯이 어떤 기존의 전기를 각 집과 공장에서 발전소를 구축해서 전기를 이용했던 것을 대형 발전소, 그 원자력을 포함해서 대형 발전소를 구축해서 모든 이용자들이 전기를 아주 편리하게 유틸리티로서 편리하게 전기를 이용하게 되듯이 이제 ICT도 자체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어떤 데이터 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접속해서 언제 어디서나 전기처럼 그 ICT 자원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ICT는 무슨 혁명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올 3월에 발표했던 KICT 전략, 그래서 9대 ICT 쪽에 집중 전략 산업 분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클라우드를 포함시키고,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VIP를 모시겠던 소프트 중심사회, 이런 것이 소프트웨어로 모든 걸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반이 클라우드를 기반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 중심사회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것들 기술로서 클라우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ICT 전체를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ICBM, 아까 차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ICBM이 우리가 KICT 전략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가지 기술을 보면은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이죠. 핵심적인 기술을 보면은 이제 IoT는 ICT 전체를 보면은 좀 AN을 확장하겠죠. 초연결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기술로서 IoT가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IoT에서 집중된 정보를 막대한 그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이 빅데이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연결하는 것이 바로 모바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클라우드는 그런 많은 정보와 정보 서비스를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그런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바로 클라우드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ICBM, 향후의 미래의 KICT 전략의 핵심적인 인프라가 바로 클라우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은 이런 우리 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나 외국 정부들도 클라우드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 전제 속에서 지금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이런 중요한 IT 강국들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후속하게 ICT 인프라를 개편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관련된 산업들을 기업들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대표적인 기업들이 아마존, SAP, NTT 같은 전통적인 그런 ICT 기업은 물론이고 어떤 새로운 클라우드 기업들이 나타나서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클라우드 시장은 전체적인 ICT 산업, 현재 ICT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이 약간 저성장 추세입니다. 한 5% 미만이죠. 저성장 추세지만은 클라우드, IoT를 포함한 ICT 분야 모두 그렇습니다만 클라우드는 연평균 한 17% 이상으로서 ICT 어떤 산업 섹터에서 상당히 고성장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17% 이상씩 성장해서 어떤 한국의 ICT 시장의 어떤 성장시키는 하나의 주체된 역할로 클라우드가 역할을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는 크게 3가지죠. 인프라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아스, 그다음에 플랫폼을 서비스 제공하는 파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스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스가 세계 시장의 중심물인 한 70% 정도가 사스가 중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결국은 사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사스가 시장 비중을 좀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CSB라는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라는 비즈니스 생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대규모의 어떤 그 IT 자원을 이용자들이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서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요구 수준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준과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갭을 메꿔주면서 이용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그런 CSB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속에서 보면은 이제 글로벌리 하기에는 일단 글로벌 기업들이 아마존, MS 같은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세일즈포스 같은 신흥 사스 기업, 기존의 ICT 기업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다 클라우드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은 IT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뭐 참석하셨습니다만은 통신사나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이아스나 사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창업을 해서 비즈니스 성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서 국내 ICT 기업이나 클라우드 산업들도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이 된 그런 상태가 지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클라우드가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냐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통계 조사에 따른 미국은 한 40% 정도 기업들이 중소기업 포함한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고, 국내 현재 이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할 때는 한 3.3% 정도로서 이용률이 낮은데, 그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이유는 클라우드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점,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보면은 자신의 데이터를 외부에 나의 회사는 나의 집에 두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정보가, 나의 데이터가 외부에 있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보안 우려, 그런 일들이 대부돼가지고 클라우드 이용이 좀 제소하고, 공공 부분에서는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명확하게 없어서 공공 부분에서는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국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클라우드 발전법입니다. 첫 번째, 우리 클라우드 이용이 낮은 게 아까 얘기했는데 클라우드 인식이 좀 낮고, 클라우드에 대한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법에서 어떤 클라우드 이용자의 정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용자들의 정보를 보호할 것인지 지난 9월 9일에 클라우드 정보 모델 제도로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공공부문에서도 이제 민간 클라우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관계부처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규정을 이제 클라우드법에서 담아서 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클라우드법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그 클라우드가 ICT 전체 산업, 또 국가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인프라되는 그런 분야가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권고조항을 일반 진흥법에 맞추어서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서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국내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원, 대학 등을 통한 클라우드 R&D를 진행한다든가, 각종 시범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에 대한 이런 정부의 육성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거는 이제 현재 클라우드 정책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정부의 정책 내용은 대부분이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공공부문을 혁신시키고 공공부문 예산 절감 등을 통해서 절감된 예산은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을 혁신시키고, 일단 클라우드 육성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퍼스트 폴리시를 법 내용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클라우드에서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없어서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를 이용 못했습니다. 그것을 법에서 공공기관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할 수 있다, 노력한다는 의무장으로 남겨놓고, 세부적인 것은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게끔 법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현재 사항은 어떤 행자부 등 관계부처랑 세부적인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12월 달까지는 제도가 완성이 될 겁니다. 완성이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기반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클라우드법에서 담았던 중요한 내용은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제 전산 시설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이용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는 규제를 확대했다고 볼 수 있죠. 클라우드가 ICT 기술이 트렌드로 기술 발전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의 ICT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자체 시스템 구축하는 것만이 어떤 금융사업이든 교육사업이든 의료사업이든 각 사업의 조건으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게끔 그렇게 조건 속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전산 시스템을 자체 구축이 아니라 기술 발전 트렌드에 맞춰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IT 자원을 이용하더라도 그런 인허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제를 기술 발전 추세에 맞춰서 합리화시킨 거죠. 그럼으로써 아마도 각 이제 분야별로 인허가 제도에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 클라우드 이용하는 것도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클라우드법에서 담았습니다. 물론 개별법에서 클라우드 이용하지 못하다 명확하게 별도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는 클라우드법에서 보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클라우드를 금지하고 있는 법은 그 법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랑 협의해서 과연 그 법의 내용이 꼭 클라우드가 아닌 자체 시스템 구축 방식으로만 꼭 가능한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해당 부처와 해당 법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랑 상의해서 그 법을 어떻게 개정해 나갈 건지, 규정을 어떻게 개정해 나갈 건지, 그거는 관계 부처랑 협의함으로써 클라우드가 어떤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떤 클라우드를 늘 혁신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클라우드법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클라우드 이용자의 막연한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용자 보호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명확하게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정보 보호 기준을 저희들이 도시로 만들면 그 도시에 맞춰서 클라우드 사업자가 정보 보호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고, 그리고 클라우드 이용자들이 어떤 내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의 정보가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를 정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정하는 것은 명확하게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명확하게 그 클라우드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공개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법에 명시를 했고, 일부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는 아마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은 입증 책임, 내가 잘못했던 입증 책임을 지금까지 이용자가 졌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법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의 특성상 이용자가 자기의 입증을 책임진다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입증 책임을 사업자가 지금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국내 어떤 우리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아마 최초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당신의 좀 나의 정보가 이렇게 어디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이 일단 사업자가 자기가 잘했다는 입증을 못하면 그 사업자가 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을 사업자로 돌렸다는 점에서 일단 이용자 보호 근거조항을 명확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마도 그래서 이 법을 바탕으로 하면 이제 클라우드 이용자들이 명확하게 자신의 정보를 자기가 관리할 수 있고 자기가 보호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자기가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히 마련됐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집행 과정상에서는 아마 조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법에 있는 내용대로 일단 충분히 집행됨으로써 클라우드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법적 근거 설정인데 저희들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을 형성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클라우드가 일단 그 모든 걸 혁신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에 혁신을 시키는데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보자. 그리고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편리한 ICT 이용 환경을 누구든지 그 클라우드의 장점을 향유할 수 있게끔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어보자. 세 가지 중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으로 R&D라는 유형이 아니어서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업의 창업 단계인지 성장 단계인지 글로벌 협력 단계인지 단계에 맞춰서 기업을 지원하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나가고자 하는 클라우드 기업에 대해서 마케팅을 좀 지원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한국의 클라우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기업들이 많이 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볼 때는 특히 이제
한국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소프트 중심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소프트 기업을 승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 기업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시킨다든가, 또 클라우드 기반에서는 또 장애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작업을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사스로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사스 개발 전산, 어떤 사스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아까 클라우드 중에서 파스와 이아스도 있었습니다. 파스는 사실 플랫폼 생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아스는 우리가 기존에 IT 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국내에 ICT 인프라가 강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ICT 인프라가 강하기 때문에 이아스 부분은 현재 국내 시장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 ICT 인프라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이아스 기업들을 육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이아스 기업들이 어떤 동남아라든가 어떤 남미 등 어떤 개발되고 있는 국가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어떻게 나갈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아스만이 나서는 안 되겠죠. 많은 사스와 솔루션과 어떤 노하우들이 같이 나야 됩니다. 그러한 같이 어떤 수출을 성공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할 겁니다. 이걸 통해서 클라우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가 중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 일단 공공 부문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단은 정보 자원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내년도부터 올해말까지 제도를 마련해서 내년도부터는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공공기관들이 그 업무를 혁신시키고 그 공공기관이 예산 절감을 효과를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정보 자원의 중요성이 높은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G-클라우드, 가버먼트 클라우드 제3, 제1, 2 동전에서 하고 있는 G-클라우드 사업을 통해서 정보 자원이 중간 높은 것은 G-클라우드로 제공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확차를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서는 이것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열심히 남대로 기업 경영 혁신을 위해서는 앞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제 법을 시점으로 해서 많은 활동들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발생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이제 스포트를 하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 저희들은 그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20년 동안 정보화 촉진 사업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ICT를 활용하는 그런 인프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중소기업들이 ICT를 활용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 대기업보다 한 50% 정도 낮고, 실제로 ICT를 이용하지 않는 중소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ICT를 기반으로 비즈니스가 돼야 되고, ICT를 기반으로 제품이 개발돼야 되고, 서비스가 돼야만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ICT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이 없고 비용 가대 문제이기 때문에 ICT를 활용하기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방식은 그런 중소기업들이 쉽게 전문력이 없이도 ICT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솔루션인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끔 중소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확산 지원 정책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제 월요일 날에 울산 미포 산업단지에서 지원서에서 오픈식을 했는데, 한국에는 주로 중소기업들 산업단지에 많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이든 지방산단이든 각종 산업단지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그런 산업단지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체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민간 분야에 클라우드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나갈 겁니다. 아울러서 아까 제가 클라우드 가장 큰 지지가 규제 합리화를 했습니다. 규제 합리화가 될 수 있게끔 현재 법에서는 일괄적으로 규제 합리화를 시켰습니다만, 개별법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런 제도나 규제가 있으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그 제도를 개선하기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언제든지 그걸 미래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관계부처를 협의해서 그 규제를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난 9월 9일날 클라우드 정보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우리가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고,
그 내용은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일단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정보를 명확하게 보호해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게 이용자가 안심하고 클라우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다 하는 점과, 그리고 클라우드 이용자에 대해서는 정보 보호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각종 제도들을, 보안 장치들을 많이 했습니다. 클라우드 이용자가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정부의 보호 활동을 통해서 이용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다음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아졌습니다. 여전히 사실입니다. 클라우드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하는, 그렇게 응답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홍보 활동도 민간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울려서 이 소통 과학 파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문가 클라우드 정책본도 만들고, 기업들이나 연구소 등 전문가같이 클라우드 워크숍도 하고, 클라우드 법을 계기로 ICT 산업을 제도화시키고,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의 ICT 패러다임 시프트에 훨씬 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가능한지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수립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책화하는 그런 작업들은 미래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포럼에 통해서 말씀 주실 수 있고, 또 포럼을 지나서 뭐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든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미래부 특별히를 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kr이라고 우리가 소프트 중심사회 포탈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전문가들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시켜서 어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ICT 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미래부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박수 부탁드립니다.